합시다. 자, 최대 최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무조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연속인 그래프가 존재한다면 그 그래프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고등수학 상에서 2차 함수를 가지고 벌써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을 때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다. 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다.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놓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니네는 이거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위를 보니까 0부터 2까지라면 2에서 최대, 0에서 최소, 이런 식으로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0이 훨씬 더 멀고 마이너스 3은 가깝다. 멀수록 올라가는 거니까 0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최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다 라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최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최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x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지는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양 끝점이 아닌 중간에서 최소를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계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쉬운 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쓰지 않고 미분을 이용할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 아래로 볼록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꼭지점의 위치를 뭐 극소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극소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0 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추계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범위를 보고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3차 함수, 4차 함수도 범위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림을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죠? 개념 얘기 답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를 바로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필수 예제 22번.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미분을 하겠죠. 미분을 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아래로 볼록하고 x 절편이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를 추측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다가 좀 더 이쁘게 그려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4 해서 11,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y 절편은 4. 그 다음에 x가 2일 때, x가 2일 때는 16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24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6 맞나? 맞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수를 가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거치고 올라갔다. 자, 우리가 그린 이 그림은 정확한 그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그려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니네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4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여기라고 해놓고 4가 작네? 이게 아니라 4는 내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꼭 구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림을 그릴 때 4의 위치를 꼭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린 요 그림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그림이다. 적당히 그려놓은 그림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 4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인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최대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고 x에다 4 넣으면 11보다 작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일단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마이너스 1일 때와 4일 때가 애매하니까 해보면 된다. 찾아보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4를 대입해보면 얼마야? 128 마이너스 4, 16에 48 48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96 36 아 4일 때는 36이니까 훨씬 더 이쪽에 있고 여기 위에서 만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최대값은 36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2일 때가 최소인지 여기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인지도 사실 잘 모른다.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를 한번 구해본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10이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최소값을 받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와 최소를 찾는다. 우리가 이차함수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야지 위로 올라가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기준이 추계의 방정식이고 추계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지면 위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멀리 떨어질수록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먹으면 우리가 꼭 구해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대칭점,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변곡점을 하려면 이게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와 최소를 찾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 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네. 선생님 수업 중에 죄송해요. 네. 저기 누구야? 준호 오늘 네. 제 통화한다고. 네. 네. 체크바이크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래? 먼저 하셔야 돼. 저번에 오라 그랬잖아. 저도 오라고 한번 했는데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괜찮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네. 일단 여기까지는 가능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서 요 미분된 그래프를 바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을 알면 무조건 이런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다.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면은 무조건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최고 차항의 계수가 음수면은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이랑 3번 만나면서 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감소 증가에서 이렇게 4참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fx의 그림을 예상하는 거고요. 이게 미분되어 있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좌표 평면에다가 좀 그려보도록 하죠. 자, 0일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일 때는 1, 그 다음에 2일 때는 16, 48, 8, 96, 48, 마이너스 2네 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놓고 2분의 1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2 끊어주고 2분의 1의 위치는 그냥 적당하게 정해주라. 대충. 네, 이쯤은 대충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2일 때가 최소네? 이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2일 때가 최소일 것 같죠? 왜냐하면 0일 때도 마이너스 2니까. 자, 일단은 x가 2분의 1일 때 구해주고요. x가 2일 때 구해주고요. x가 1일 때 구해주고.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그래프는 대략 이런 느낌이고, 이때 최대값은 여기 1이고요. 최소값은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2가 나오겠네요. 2분의 1 대입해보면 여튼 마이너스 2보다는 작진 않겠지. 괜찮습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로 끝이에요. 최대 최소는. 정말로 이게 다다. 자, 그러면 예제 23번 문제 봅시다. 자, fx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얘를 미분할 거예요. 3ax의 제곱 마이너스 12ax 3a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 자, a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 거 알고 있고, 여기가 0, 여기가 4,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요. 2는 여기에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최대 최소로 아마 여기서 확인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죠? 그러면 최대값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x가 0일 때잖아. 이 점은 0,3이었다는 소리네요. 그럼 b는 3이 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가 최소인지 여기가 최소인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둘 다 대입해본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3. 이게 f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f의 2 같은 경우에는 8a 마이너스 46 24a 플러스 3을 이럴 테니까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인데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인 거죠. 이게 더 작다 이 말입니다. a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최소값이구나. 최소값이 마이너스 29구나. 이런 식으로 A값을 구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이지? 푸는 방법은 뻔해요. 최대 최소 문제도 그렇고 다른 스타일의 문제들도 그렇고 전부 다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2차 함수할 때도 많이 봤던 문제죠. 뭐 물건을 파니까 이익이 이렇게 됐다. 이익의 최소값은, 이익의 최대값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범위 안에서 판매 이익의 최대값을 찾아라.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그냥. 괜찮습니까? 말은 길게 써놨지만 결국 그냥 저 그래프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프 한번 그려봐.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 그리는 게 전부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길 바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해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니네가 이제 미분을 공부하고 나서 미분 만만한데 해가지고 이제 미분의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안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들은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미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거고 이제 미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았으면은 조금 더 복잡한 지식을 더 얹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안 풀리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직 미분 가지고 시험 치려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분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그런 공부 스킬 같은 거 배우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해도 나중에는 훨씬 편할 겁니다. 진짜로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적분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로 블록하고 감소, 증가, 감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0부터 500까지면 0부터 150까지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50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 그래프에서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x가 100이어야 되나 보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쉽거든. 다음. 자, 필수예제 25번 마찬가지. 자,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좌표를 미지수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죠. 2차 함수에서 이 그림과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3차 함수를 못 만들기 때문에 둘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둘레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넓이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넓이는 3차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D좌표의 X값을 A라고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A좌표가 A,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0이라고 좌표로 선택이 돼요. 그럼 이 세로 길이가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 길이가 A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2차 함수가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도 A여서 전체 가로 길이는 2A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Y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까지 해놓고 지금 A를 내가 여기로 잡았죠. 여기 D좌표. D좌표는 0과 루트 6 사이에 있을 겁니다. 같다는 기호가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넣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정의역의 범위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는 이걸 안 쓰면 감점을 시킵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끝났어요. 자, 여기 최대 최소 문제의 도형 문제는 100%의 확률로 최대값을 물어보면 무조건 극대에서 갖도록 해줍니다. 그림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그럼 무조건 극소에서 최소가 나오도록 모양을 세팅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니네가 미분을 해보면 극대에서 최대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y 프라임은 CB로 묶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루트 2 a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위로 올로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감소 증가 감소. 지금 여기서는 a 값을 0부터 6까지라고 루트 6까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0이 있고 여기 루트 6이 있겠죠. 여기를 봐라 최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최대값 구하려면 a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끝. 자, 그럼 요 밑에 어디 갔지? 여기 필수 예제 26번은 안 할게요. 이건 쉬우니까. 확인 체크 123번 별표. 그림을 외우세요. 알겠죠? 얘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림을 외우세요. 자, 나중에 적분에서도 나올 거고 미분에서도 계속 쓰이게 될 건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밑변과 높이 사이에 길이 비율이 있다 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그 길이 비율을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총 높이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1대 3인 거죠. 1대 3 1대 3 괜찮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도 이 길이가 1대 3이라는 거예요. 1대 3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은 닮음이거든. 닮음이어서 1대 3의 길이 비율을 가지면 얘랑 얘도 1대 3의 길이 비율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닮음.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한다면 여기가 3K가 돼서 이 원기둥의 높이를 3-3K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의 부피는 K의 제곱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까지 곱해서 분배를 하면 파이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K의 세제곱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거죠. K를 굳이 분배해서 쓸 필요는 파이를 굳이 분배해서 쓸 필요는 없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의 최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파이를 제외한 얘가 최대일 때 마지막에 파이를 곱해서 전체의 최대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그림 자체를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닮음을 이용할 거다. 여기는 또 안 나오네.
뒤에 속도 가속도에서 또 나오겠지? 똑같은 그림이. 자, 그러면 뒤에 방정식 보는 거 봅시다. 여기도 그냥 똑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다. 됐죠?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3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 경우에만 극대 극소의 위치를 판단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설명을 여기서 바로 할게요. 자, 예제 27번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이지만 우리는 3차 함수로 볼 거다 이겁니다. 방정식을 함수로 본다는 건 우리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y에다가 0을 대입한 거다라는 거죠. y에다 0을 대입한 이유는 x 절편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분을 하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0하고 2.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극대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넣을 겁니다. 극대는 2. 극소를 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2를 대입할 겁니다.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니까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x축만 그려보자 이거죠. x축만. 왜냐하면 나는 x절편의 개수를 물어볼 거거든. 맞습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x축 그려놓고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0일 때 2고 2일 때 마이너스 1에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뭐예요? x절편은 3개입니다.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오케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게 다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서 생기고 반대니까 내려오면서 생기고 다시 올라가면서 생길 거라는 걸 뻔히 안다는 거죠. 이제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x축이 있고 3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x절편 몇 개 있어요? x절편? 한 개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그림이 많이 올라가서 그림이 이렇게 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면 x절편이 몇 개예요? 2개인 거지. 어렵나? 할만하잖아. 그죠?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요.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 됐습니까? 내가 이거 그림 그릴 때 x축을 가지고 그림 그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 제곱식이면 튕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x-3이라는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2랑 3이 있는데 3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x값이 2보다 더 작으면 음수인데 제곱해서 양수 대입하면 음수, 양수와 음수를 곱하게 돼서 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면 양수를 제곱하니까 양수인데 얘 아직 음수여서 음수, 그 다음에 3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양수가 돼서 양수. 그래서 음수, 양수의 그래프가 나타나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되면 우리는 중근이라고 불러요. 세제곱이 되면 삼중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근이다 라는 거 일단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되면 3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되면 2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되면 1번 만나게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그 뭐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했었습니다. 그죠? 판별식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는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극대와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한 개, 이렇게 x절편이 한 개 있는 경우에는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으면 돼요. 둘 다 극대와 극소가 둘 다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극대 극소가 둘 다 음수, 그 다음에 여기 극대 극소가 둘 다 양수.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음수거나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양수가 되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x절편은 한 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극대 또는 극소에서 0이 된다면 얘는 극대가 0이고 얘는 극소가 0이죠. 극대 또는 극소에서 0이 된다면 그때 중근이라는 걸 가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반대면 우리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반대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무조건 세 개 생기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문제를 준다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저렇게 식이 완벽하지 않고 미지수가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극대와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그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124번에 2번, 4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2번, 4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만 그리면 돼. 그림 그리면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자, 그림을 이 정도만이라도 그릴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20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5면 당연히 x는 x축은 그 사이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니까 세운 만난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극소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지만 계산을 해보면 5잖아.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것도 여기 밑에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아예 없어. 그림밖에 없어. 그림밖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극대와 극소의 값을 계산하면 x축과 몇 번 만나는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4차는 그런 것도 없다.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한다. 됐죠?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된 겁니다. 자, 필수예제 28번 별표. 개중요.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됩니다. 자, 이 그래프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냐면 이 K라는 문자를 식에 포함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K 라고 식을 써서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함수와 y는 k의 연립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이 그래프 식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저걸 보고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 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 함수는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k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니네가 k 값을 정해주면서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 됐나요? 곡선이 정확한 위치를 자리 잡지 못하면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그래서 연립할 거야 라는 게 해석이 된다면 얘와 얘의 교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교점이 몇 개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그릴 거예요. y''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1과 2를 지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가 1일 때 1을 대입하면은 얼마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한참 밑에 있네. 마이너스 13. 자, 2를 대입하면은 얼마야? 8이 16 4, 3, 12 24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0일 때는 0이지. x가 0일 때 0인데 1일 때 마이너스 13이야? x 플러스 2야. 어디가? 아씨, 빨리 말해줘요. 이런 거 빨리 말해줘야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7.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이렇게
아이씨 너무 멀리다. 좀만 더 가까이 하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0.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y는 k라는 선을 그릴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은 몇 개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어 라고 하면 세 번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경계는 어디냐면 7부터 마이너스 20 이 사이에 선을 가로로 그으면 세 번 만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이랑 7 사이에 있으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생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요 경계를 말하는 거겠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허근이라는 말도 있니? 한 실근과 두 허근? 그냥 한 실근만 말하고 있어?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근을 구하고 있잖아요.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 거는 다 실근입니다. 좌표 평면에서는 허수를 표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은 원래 무조건 해가 3개 나오는 게 맞거든. 됐죠? 그런데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럼 다음에 두 개는 허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요 아래쪽 또는 위쪽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으면은 근이 하나 여기 위에 있으면은 근이 두 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K가 마이너스 20 또는 K가 7일 때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서로 다른 서로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근의 부호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이 녹색 있죠, 요거. 얘 근은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근이라는 건 x값입니다. x값. 알겠죠? 그래서 교점 여기 있죠? 이 교점의 x값을 이렇게 찾는 거죠. 음수.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 근이 음근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범위를 물어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이 두 개인데 양근이 중근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요겁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양수잖아요. 괜찮습니까? 양근으로 중근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딱 여기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양근과 음근 하나를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0부터 마이너스 20 사이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양근 하나와 음근 두 개를 갖고 싶다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얘는 0부터 7 사이 이 공간은 0부터 7 사이 0부터 7까지는 양근 하나와 음근 두 개가 된다. 이거를 전부 다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그림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면은 y절편을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y절편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8번 문제는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도 이제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K를 따로 뺐잖아요. 그죠?
그래서 K를 따로 빼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은 그리기가 힘들다. 해서 126번 해볼래요? 126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5 그래서 얼마야? 10 0이면 15 아유 한참 위에 있네. 자, 마이너스 1일 때 10이고 0이면 15고요. 그 다음에 2면은 얼마냐? 16, 48, 84, 32, 48, 15
마이너스 17.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에 그어졌을 때 1개, 2개, 3개, 4개 이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계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양근 2개가 나온다, 이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교점에 x값이 근이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교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점의 x값은 여기, 이 점의 x값도 여기 다 양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선은 양근 2개와 음근 2개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는 양근 하나와 음근 하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여기를 음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x축으로 내려봤을 때 x값이 음수니까 근은 x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음근, 양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면 좋겠죠. 그래서 K의 범위는 10부터 15 사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127번,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곡선과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난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생겼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나는 이제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교점을 구하고 싶어서 연립하겠죠. 자, 연립을 하게 되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는 2x 플러스 a. 괜찮습니까? 난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2x만 넘어와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는 a, 이걸 만족하는 x값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같을 거 아니야. 난 그냥 이해만 하는 뿐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y는 뭐야 이거?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 라고 쓴 거랑 y는 a의 교점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같은 걸 구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같은 걸 구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구하고 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2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1차 방정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y는 2x 플러스 2랑 y는 x 플러스 1의 연립 방정식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이걸 만들었는데 요 식은 이 두 식의 교점의 x값을 구하고 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x만 넘겨서 x 플러스 2는 1 이렇게 내가 식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y는 x 플러스 2랑 y는 1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다른 값이 나올까? 이거지. 어차피 같은 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옆에서도 볼 수 있고 앞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고 하는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하고 있지만 같은 걸 구하는 거다. 여기에서도 이 직선의 모양을 그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직선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2x만 살짝 넘어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3차원의 그래프가 있고 a가 가로로 선이 그어질 테니까 훨씬 더 모양을 찾기가 쉬워진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뭐 별거 없으니까. 자, 다음
이제 양근과 음근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1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이제 근을 구하고 싶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K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는 K라는 문자의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K의 부호가 음수면 헷갈립니다. 문제를 풀 때. 아시겠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이든 양이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여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양수여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 됐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여야 돼 라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거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K를 냅두고 나머지를 넘겨요.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리고 얘랑 교점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괜찮죠? 그림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1번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y는 k라는 그림을 그릴 건데 양근 두 개가 나오려면은 근이라는 건 x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그어야 한다. 교점의 x값 양수, 교점의 x값 양수, 교점의 x값 음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위아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x를 보는 겁니다. x를 위에 있다고 양근이 아닙니다. y값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그어져 있으면 양근 하나, 음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근을 가진다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근의 부호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2번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그러니까 두 개의 허근은 그래프에서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어려우라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놓은 거고 허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개의 양근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제 내가 그림 그리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림 그려볼까요? K 따로 해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K를 냅두고 나머지 식을 넘기세요. K를 냅두고 식을 넘겨라. K의 부호를 음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y는 k라는 걸 놔두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7과 5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면 k가 마이너스 27 또는 k가 5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 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어 근을 가져라. k가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k가 5보다 크거나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건 근이 3개, 2개, 1개. 원래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풀면 되는데, 문제에서 극대와 극소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게 아니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다 그리는 거죠. 그래서 y는 3x, y'은 3x의 제곱 6x 마이너스 9가 돼서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3의 x 마이너스 3 x 뭐야 이거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맞지? 자, 그래서 여기 아래로 블록하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1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극대와 극소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극대값을 구하려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20 플러스 27 플러스 k. 그래서 여기가 27 플러스 k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해보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k다 이거예요. 극대와 극소를 구해놓고 x축이 여기 있으면 3번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27 플러스 k와 마이너스 5 플러스 k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거죠.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괜찮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곱하면 0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쓰는 순간 2차 부등식이 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고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가 구하던 데랑 똑같이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면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 여기 또는 여기에 x축이 있어야 한다. 만약 x축이 여기 있다는 건 극대가 0이 된다는 소리고 x축이 여기 있다는 건 극소가 0이 되고 싶다는 소리다. 극대가 0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27이어야 하고 극소가 0이 되려면 k가 5여야 한다. 이러면 근 두 개. 똑같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프는 전혀 다르지? 완전 반대로 그렸잖아. 하지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극대와 극소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냐 이거는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K가 따로 나와 있을 경우에 혼자서 존재한다면은 K를 무조건 따로 빼서 푸는 게 무조건 쉽습니다. 알겠죠? 근데 K가 X랑 같이 섞여 있어. 이런 식으로 KX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만 K를 식에 합쳐서 문제를 푼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설명이 된 거고요. 필수 예제 31번 부등식이네. 부등식은 안 할 거예요.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해야지. 그래서 144쪽까지. 자, 이맘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시고요.
그래프 그리고 나서 내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